말을 믿든 말든 신경 안 써.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꿈이라도 꿨나 싶은 내용에다가 다른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오컬트 개소리를 잘 아니까. 그러니 아무튼 올린다. 19살인 나. 미시간 북부에 사는 할아버지를 방문한다. 할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배경 이야기. 할아버지는 서부 개척자처럼 오두막에서 산다. 나는 할아버지를 그닥 잘 알지 못했다. 몇 년에 한 번만 봤었다. 내가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전부는 70년대에 베트남전에 나갔다는 것뿐이다. 내가 17살 때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곳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고백한다. 아이를 삽으로 때려 죽였다는 듯 했다. 말을 걸기가 겁이 났었다. 특히 할아버지가 확실히 불안정해 보였으니 더더욱. 오랜 죄책감이 그를 따라잡았던 것이다. 이제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간 문제였고 할아버지는 치료를 거부했다. 할아버지의 친척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나 빼곤 아무도 없었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나를 초대한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초대에 응한다. 약 3시간의 운전 후 그의 오두막에 도착한다. 좋은 곳이었다. 마치 장난감 오두막집 같았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 밖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흔들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멜빵 바지니 뭐니 마치 만화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상당히 지쳐 보였다. 처진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나를 꼭 껴안는다. 나를 온 힘을 다해 껴안지만 약해진 게 분명해 보였다. 내 쪽에서 포옹을 끊기가 좀 어색해서 우린 결국 몇 분 동안이나 포옹을 한다. 나는 할아버지를 몇 년밖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나를 알고 지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준다. 한참을 껴안고 있던 그는 내 품에서 숨을 거칠게 쉬기 시작한다. 훌쩍거리는 소리. 할아버지가 조용히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포옹을 푼다. 빨간 눈. 안온, 안으로 들어와. 네, 할아버지. 오두막에 들어간다. 안은 굉장히 아늑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이곳 미시간에선 더더욱. 그래서 할아버지는 불을 피운다. 할아버지는 상수도와 가스 스토브, 그리고 침대 2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산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좋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산 듯 보였다. 할아버지의 어색한 행동거지에 적응하고부터 나는 할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듯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진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우선순위로 가족과의 유대감이 추가된다. 할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요양사 노릇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할아버지가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반쯤 하다가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나는 할아버지를 불 옆에 의자에 앉히고 커피를 마저 만든다. 내가 탄 커피 맛은 거지 같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우 고마워한다. 몇 번이고 나에게 커피가 맛있다고 확인시켜준다. 다 마신 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할아버지는 낡고 작은 침대에 누워서 나더러 새로 산 침대에서 자라고 말한다. 침대를 바꾸자고 말했지만 거절당한다. 진짜로 나를 위해서만 산들했다. 할아버지는 기도를 끝내고 잠에 든다. 나는 이 죽어가는 노인, 나의 혈육이 그런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잠자는 것을 잠자코 볼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덩치가 작고 허약하지만 마른 편은 아니었다. 약간의 노력으로 나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큰 침대에 눕힌다. 작은 침대를 창문 쪽으로 옮겨서 창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햇빛이 나를 깨울 테니. 햇빛이 날 깨웠을 때는 약 오전 6시쯤이었다. 나는 침대를 뒤로 밀고 할아버지를 다시 눕힌다. 좋은 침대에 20분 동안 누워있던 나는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침대도 들고 할아버지도 들고 하다 보니 잠이 달아났다. 그냥 아침밥을 준비하고 할아버지를 위해 파이프를 준비해두기로 한다. 오두막 근처에 있는 변소로 향한다.
물을 내리면 할아버지가 깰 수도 있으니까.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왔는데 오두막 뒤에 무언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울타리 문 뒤에 6마리의 검은 말이 있다. 놈들은 거대한 금속 사슬에 묶여 있었다. 각 말의 목에는 거대한 금속 고리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사슬로 서로 묶여 있고 사슬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침 6시쯤이라 숲이 아직 어두워서 말들이 굉장히 무서워 보였다. 빛이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얼굴은 정상이 아니었다. 올려놓은 사진은 말의 머리뼈인데 원래 대부분 말의 머리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아는가? 하지만 이놈들은 그랬다. 그들의 눈은 거의 빨갛게 보였다. 나는 그것이 카메라에 찍힌 눈동자가 붉어지는 것처럼 단지 반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내가 멍청했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가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할아버지는 오늘 하루 컨디션이 괜찮아서 낚시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생색내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아버지를 좋은 침대에 주무시게 해서라고 생각한다. 아니 진짜로 내가 오기 전까지 방바닥에서 주무셨던 건지도 모른다니까. 됐다. 암튼 계란과 베이컨으로 아침 식사를 한 후 나는 할아버지를 태우고 집 근처의 연못으로 향한다. 우리는 잠시 동안 낚시를 하지만 내내 조용했다. 그렇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3파운드짜리 물고기를 잡았다. 그놈을 끌어올리도록 도와야 했다. 할아버지는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했다. 예전엔 낚시하러 가는 걸 좋아했었다고 말한다. 나는 그놈으로 저녁을 만들자고 말한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할아버지에게 그 말들에 대해 묻는다. 이른 아침이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그 즉시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음을 깨닫는다. 할아버지의 쾌활한 미소는 일종의 억지 미소로 바뀐다. 빠르게 사라지는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듯 보였다.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냥 애완동물들일 뿐이라며. 할아버지가 걱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긴장에 몸을 살짝 떠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면 나는 그 말을 믿었을 것이다.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었기에 나이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 듯했다. 오두막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나에게 물고기의 내장을 빼고 뼈를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할아버지가 파이프를 피우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약 30분간 마른 양념에 재워놓는다. 그러는 동안 나는 뒷창문의 커튼을 열고 말들을 내다본다. 놈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놈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 놈들은 추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놈들은 여전히 코에서 뜨거운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날씨가 추운 건 분명했다. 내가 똑똑히 보았으니까. 나는 할아버지와 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할아버지, 말 먹이 주는 거 깜빡한 거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말에게는 먹이를 주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내가 물어보려고 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 주제를 바꾸었다. 할아버지가 파이프를 다 태운 후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그날 밤 특히나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빨리 감기에서 다음날 아침 방금 막 햇빛에 잠을 깨 할아버지를 다시 침대에 눕힌 참이었다. 이번에는 말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로 마음먹는다. 놈들을 딱 볼 수 있을 정도까지만 가까워진다. 놈들은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맙소사, 지금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우면 무서웠지 덜 무섭진 않았다. 부스스하고 엉킨 털, 변형되고 뒤틀린 모양의 머리뼈. 나는 놈들의 갈비뼈가 원래 그런 식으로 움푹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 놈들의 이빨은 마치 바위 같은 거라도 씹어먹은 듯 보였다. 하지만 외형이 문제인 게 아니었다. 전에 기형이 있는 동물과 지냈던 적이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진 않았다. 하지만 놈들은 존재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끔찍한 고어 동영상을 본 후에
속이 뒤틀리는 그 느낌. 처음에는 놈들이 불쌍해 보였지만 이제 나는 그냥 그놈들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거에 더해 나는 놈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놈들의 주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중 한 마리가 나를 바라본다. 내가 방금 막 화장실을 쓰지 않았더라면 바지에 똥을 지렸을 테지. 오두막으로 다시 달려가 숨는다. 할아버지가 막 깨어나기 시작했기에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오늘은 물자를 보급하는 날이었기에 우리는 마을로 가서 식량, 장작, 세면도구 등을 보충할 예정이었다. 할아버지를 드릴 케이크도 살 생각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아직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겁게 지내셨으면 했을 뿐이었다. 보통 할아버지는 그냥 사람을 시켜 음식을 배달받아 왔지만 운동도 할 수 있으니 나쁠 건 없지. 거기에 더해 허리도 좋아졌고 우리는 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불쌍한 할아버지는 차를 타보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래되었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멀미를 심하게 해 차를 세워야만 했다. 시간이 지체된 우리는 서둘러 움직인다. 우리는 마트에 도착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싣는다. 오두막으로 돌아가면 놀래켜주려고 케이크는 할아버지한테서 숨긴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다. 전에 느꼈던 그 속이 뒤틀리는 느낌. 오두막 뒤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온다. 나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간다. 말들이 미친듯이 날뛰고 있었다. 놈들 뒤 바닥에는 하얀 공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아주 엄하게 말한다. 당장 오두막으로 들어가라며. 차로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탈출을 시도하는 거야. 난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설명하기 시작한다. 전에 말했다시피 할아버지는 몸이 성치 못했고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오두막을 샀을 때 그놈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만약 이곳을 떠난다면 자기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놈들이 무언가를 먹은 게 틀림없어. 내가 알아들은 바론 놈들에게 먹이를 주면 더 강해진다는 듯 했다. 그러면 놈들이 더 좋은 것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듯. 놈들 중 한 마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놈들 전체가 점점 더 많은 먹이를 유인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이. 뚝! 무언가가 쪼개지는 듯한 커다란 소리. 마치 채찍이 강하게 공기를 가르는 듯한. 할아버지가 조용해진다. 할아버지, 방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나를 응시한다. 약간 공허한 눈으로. 돌이켜보면 할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놈들 중 하나가 사슬을 끊었다. 씨발, 그게 무슨...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아논, 너 뒤에. 나는 벽을 향해 뒤돌아본다. 넌 착한 아이란다. 1초도 되지 않아 정신을 잃는다. 나는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정신을 차린다. 내 핏자국 위에서 눈을 뜬다. 내 옆에는 빠루가 있었다. 머리가 개같이 지끈거린다. 나는 머리 뒤를 만진다. 그냥 찢어진 상처일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토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실패한다. 나는 앉아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한다. 온몸이 아프다. 너무 추웠다. 잠깐, 왜 춥지? 오두막 오른쪽 벽에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 누가 거기에 바위라도 집어던진 것 같았다. 씨발, 뭐야? 할아버지는 어디 갔지? 할아버지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사실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오두막 뒤를 확인한다. 문이 짓밟혀 있다. 체인이 끊어져 있다. 가까이 간다. 그 하얀 것들은 으깨진 토끼들이었다. 말들이 반쯤 씹은 후 뱉어냈던 것이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나는 곧바로 다시 토한다.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물건을 집어든다. 할아버지의 파이프와 블루그래스 담배를 집어든다.
캐비닛에 숨겨두었던 황금 십자가를 발견한다. 멈추지 않고 집으로 운전한다. 다음날 배달원에게 전화해서 오두막에 배달을 부탁한다. 그걸로 내가 꿈이라도 꿨던 건지 확인할 수 있게. 배달원은 나에게 오두막이 불에 타 무너졌다고 말한다. 얘들아, 나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 난 지금 여기 앉아서 할아버지의 파이프를 피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야. 의사는 내가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어. 신부님은 악마 말이나 그에 대한 알려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었어. 친구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어, 얘들아. 도와줘.